접수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 제도에 대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불카드나 신용체크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서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지, 또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신청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8월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의 시작은 이곳에서 복지주민센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7월 21일을 시작으로 전개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첫 번째 지급 접수는 개시 당일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접수 개시 첫날 단 하루 만에 무려 697만 5천 명의 국민이 해당 쿠폰 접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지급 대상자의 13.8%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가 과거 2021년에 시행했던 5차 국민지원금 첫날 접수자 수보다 40% 이상 증가한 놀라운 결과입니다. 접수 첫날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 완료된 총액은 1조 2,72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 접수 현황을 분석해보면 세종시가 14.81%로 최고 접수율을 나타냈고, 그 뒤를 이어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순서로 높은 접수율을 보였으며 전라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접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급 방식에 따른 국민들의 선택 패턴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한 접수가 534만 5천 명으로 전체의 약 77%를 점유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습니다. 접수 채널 측면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운영되었지만 온라인 접수가 오프라인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첫 주간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접수 가능한 요일이 구분되어 운영되었고, 일주일이 경과한 후부터는 제한 조건 없이 모든 국민이 접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지급받은 쿠폰의 사용 범위는 각자의 거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나 도 단위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 지역 내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를 비롯한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첫 번째 지급은 접수와 동시에 전 국민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나 각종 사기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들어 정부기관이나 카드회사, 금융기관을 위장하여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소비쿠폰 접수 안내라는 명목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웹사이트 주소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정부나 카드회사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웹사이트 주소 링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즉시 접수하라는 방식으로 링크를 전송해 오거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가짜 접수 웹사이트로 이동하게 되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때로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스마트폰 내부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보이스피싱과 같이 가족이나 지인의 음성을 모방하여 전화를 통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전한 쿠폰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홈페이지나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 또는 지역상품권 공식 홈페이지 등 신뢰할 수 있는 경로만을 활용해야 하며,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설치 요구는 무조건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거나 본인 인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더라도 안내받은 공식 번호로 직접 확인 통화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하며, 스마트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백신 검사나 기기 초기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나 카드회사의 공식 안내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월 21일부터 접수를 개시하여 11월 30일까지 활용해야 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라면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지원금을 수령했다면 8월부터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오히려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해당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내용을 신중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정부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정부의 본래 목적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쿠폰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 예를 들어 당근마켓과 같은 곳에 판매 목적으로 게시하거나 선불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현금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을 통해 현금화를 시도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쿠폰을 매매하는 행위, 현금으로 전환하는 행위, 실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결제 과정을 통해서만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지급받았던 소비 쿠폰 금액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반드시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향후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협조한 가맹점이나 실제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결제 과정만 도와준 매장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주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민생소비 쿠폰이나 민생지원금과 같은 검색어로 게시된 거래글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러한 부정사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쿠폰은 반드시 본인의 실제 필요에 의해 지정된 지역 내에서 정당한 거래에만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판매하거나 현금화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이후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